먼저 오늘 열린 법무부 감찰위원회 관련부터 짚어보겠습니다. 감찰위원회가 만장일치로 윤 총장에 대한 징계 절차가 잘못됐다 이런 결론을 내린 것으로 알려지고 있는데요. 지금 막 속보가 하나 들어왔습니다. 행정법원에서 결론이 나왔습니다. 직무집행정지 가처분 신청이 받아들여진 것 같습니다. 윤석열 총장 복귀하게 됐습니다. 결과가 나오면 바로 복귀가 되지요. 자, 이렇게 되면 여러 가지가 변수가 생긴 건데요. 이 내용 한번 짚어보죠. 관련된 녹취를 한번 들어보죠. 검찰 조사 자체에 있어서의 그 절차 진행에 관해서도 적법 절차를 거치지 않은 위법성이 있다. 거기에 나가서 이제 징계 청구가 되는 과정에서도 여러 가지 위법하게 편법이 동원된 것이 있고 징계 청구 사유로 되고 있는 비혐의 사실 자체도 실체가 없다. 징계 절차라는 것은 그냥 허울이고 형식만 취한 것이고 실질이 없는 그런 상태에서 발동을 해서 그 징계 혐의라는 형태로 내쫓으려고 하는 것이니까 적절한 그 공고 의견을 좀 내달라라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예, 네 분 패널 함께하겠습니다. 양문석 공공미디어연구소 이사장, 박원석 전 국회의원, 김경진 전 국회의원 그리고 최수영 시사평론가 네 분 함께합니다. 어서 오십시오. 안녕하십니까. 예, 자 김경진 의원. 예. 일단 월요일 직무정지 가처분 신청 신문이 있었고 예. 또 오늘 법무부 감찰위원회 있었고 예. 내일 이제 징계위원회 열어서 윤석열 총장 징계하려고 이렇게 지금 일정이 돼 있는 거죠. 예. 그런데 오늘 감찰위원회 결과가 공식 발표는 아니지만 만장일치로 징계 절차가 좀 문제가 있는 것 같다. 예. 이렇게 내려진 것 같아요. 예. 그리고 지금 확인 중에 있는데 행정법원에서 가처분 신청을 인용했다. 예. 이렇게 지금 속보가 들어왔는데 이 부분은 좀 더 확인을 해보겠습니다. 먼저 감찰위원회 결과는 의무사항은 아니죠. 반드시 따라야 되는 건 아니죠. 그렇죠. 자문적, 권고적 효력밖에 없으니까 예. 그 감찰위원회 오늘 결론하고 정반대되는 결론을 내리더라도 아무런 법적인 문제는 없습니다. 예. 근데 다만 저기도 이제 검사장도 들어가 있고요. 또 검사 출신 변호사도 들어가 있고 또 일반 그냥 법조인도 들어가 있고 법학 교수도 들어가 있고 보통의 교수도 들어가 있고 이런 상황이기 때문에 어쨌든 대한민국의 상당한 전문가로 이루어진 집단이고 거기서 11명 가운데 7명이 출석을 해서 7명 전원 일치의 예. 의견으로 첫째는 윤석열 총장에 대한 현재 진행 중인 직무정지 상태가 위법하다. 그다음에 두 번째는 수사 의뢰도 잘못된 것 같다. 세 번째는 징계위원회 회부도 잘못된 것 같다. 이 의견을 내렸으니 예. 내일 징계위원회 심리를 하는 것 자체가 아마 상당히 부담스럽지 않을까 예. 이렇게 추측이 됩니다. 예. 일단 오늘 감찰위원회에서 어떤 결론을 내렸든지 간에 그것은 의무적으로 따를 일이 아니니까 내일 징계위원회 열려면 열 수가 있겠지만 예. 또 한 가지 변수가 방금 속보에서 나왔듯이 직무배제 효력 정지가 취소가 된 거죠. 네. 그래서 이제 총장 직무를 복귀하게 됐단 복귀하게 말이에요. 돼요. 예. 행정법원에서도 윤석열 총장 주장을 받아들이고 감찰위원회도 뭔가 추미애 장관이 하고 있는 것이 조금 잘못된 것 같다. 예. 그러면 내일 징계위원회 밀어붙이는 게 부담스럽지 않겠어요? 정상적으로 판단을 한다면 사실은 윤석열 총장 본인도 내가 왜 감찰 징계위원회 회부됐는지 그와 관련된 기본 이 법무부에서 보관 중인 자료를 못 받았기 때문에 그걸 보고 나서 검토하고 나서 답변서를 낼 기회를 좀 얻어야겠으니 내일 징계위원회 심의 절차를 좀 연기해 달라 이렇게 요청을 했었거든요. 그래서 지금 행정법원 판단, 그다음에 감찰위원회 판단을 가지고 본다면 전체적으로 지금 절차적으로 굉장히 부실하다 법무부의 과정이 그런 부분을 지금 지적하고 있기 때문에 그래서 내일 연기를 해야 되는 것이 마땅하긴 한데 법무부 입장에서는 사실은 전 국민이 보고 있는 상황이고 이게 또 대통령의 리더십과도 지금 직접적으로 연결돼 있는 문제고 또 사상 유례 없이 역사적으로 첫 번째 있는 검찰총장에 대한 직무 배제 및 징계 절차 과정이기 때문에 사실은 뒤로 물러설 수 없는 이런 싸움이거든요, 보면. 그러니까 법무부 생각은 한가하게 이게 법 규정 지키고
갈 수 없다. 이 혼란 상태를 신속하게 정리를 해야 한다. 이게 아마 지금까지 법무부의 예. 입장이었을 터인데 그 점과 관련해서 이 엉성한 절차 진행을 계속해서 지적하는 문제가 나오니 법무부 입장에서는 진퇴양난의 상태에 걸려 있는 것이 외통수에 걸려 있는 것이 아닌가 이렇게 보여집니다. 예. 자, 그러면 양문석 이사장 전망을 한번 들어보고 싶은데요. 내일 징계위원회 열릴 것 같습니까? 제가 보기에는 뭐 정상적으로 열릴 것 같고요. 그리고 앞서 말씀드렸던 것처럼 감찰위원회 내용이나 그다음에 법원의 판정에 대한 부분에 대해서는 일정하게 예상했던 내용들이었고요. 그럼 그 갑자기 돌발적인 그 이슈는 아니다. 그리고 판단도 아니다라는 측면에서 예상됐던 부분이고 내일 예정대로 검사징계심의위원회가 정상적으로 열림으로써 거기에서 최종적으로 그 가부간의 결정을 내려고 하는 게 추미애 장관의 기본적인 입장이고 추미애 장관이 심지어 이제 검찰총장 바로 밑에 차장이잖아요. 예. 차장이 그 검찰국장으로서 추미애 장관하고 예. 7개월 동안 같이 했던 분이 한 발짝만 물러나 달라라고 예. 했던 그 부분마저도 지금 감수하고 넘어가는 길이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내일 정상적으로 저는 그 징계위원회가 열릴 거다. 예. 거기에서 결론이 날 거다. 박원석 의원의 전망은 어떠십니까? 이런 상황이라면 사실은 내일 징계위원회가 정상적으로 진행되기가 어렵다고 봐야 되겠죠. 물론 오늘 그 법무부 감찰위원회의 결론이나 또 행정법원의 결론이 징계의 내용적 심사에 직접적 영향을 미치는 것은 아니나 절차적인 이 타당성에 대한 문제 제기를 한 거거든요. 법무부 감찰위원회의 결론도 그렇고 이 절차상 하자가 많은 징계 청구구 직무정지였다. 마찬가지로 행정법원의 결론도 이런 직무정지로 인해서 끼칠 그런 손해가 크기 때문에 타당치 않다 이렇게 판단을 한 거예요. 예. 근데 한번 생각을 해보시죠. 이게 우리가 지금 예상하는 거는 징계위원회가 어떤 징계 결정을 내리더라도 현재 상황에서 보기에는 윤석열 총장이 거기에 승복할 가능성이 별로 없어 보여요. 그럼 또 다른 행정소송과 가처분으로 대응을 할 텐데 결국 이게 이제 법정의 소송전으로까지 가게 된다면 일단 내용 문제 이전에 징계의 타당성 문제 이전에 절차적으로 정당했느냐 문제가 1차적 심사의 대상이 될 텐데 거기서 매우 결정적인 어떤 이 타격을 입은 거죠. 그런 면에서 봤을 때 지금 피징계 이 청구권자인 징계 대상자인 윤석열 총장도 연기 신청을 했기 때문에 법무부도 합당하게 자료를 제공하고 조금 연기해서 정무적으로 이 상황을 정리할 시간을 갖는 게 타당해 보이지 않을까 싶고 예. 사실은 추미애 장관도 부담이지만 이게 대통령이나 정권 입장에서 굉장히 큰 부담입니다. 연이어서 지금 이 법무부 감찰이나 또 행정법원에서 이런 그 결정을 내린 것에 대해서 이게 정치적으로 굉장히 큰 타격이 될 수 있거든요. 어떻게 보면 여기서 시간을 더 끌거나 그냥 밀어붙이기로 나갔을 때 예기치 못한 방향으로까지 이게 흐를 수 있기 때문에 그런 고려들이 좀 필요하다. 예. 연기하는 게 옳을까요? 아니면은 지금 연기하고 이렇게 밀리면은 안 된다. 이런 정치적 판단을 하게 될까요? 일단 양쪽의 주장을 변호인 입장을 통해서 한번 들어보지요. 집행정지 사건에서 이 손해라고 하는 것은 개인의 구체적인 손해입니다. 회복할 수 없는 손해가 없다고 할 것입니다. 급여는 정상적으로 모두 지급되고 직무 권한만이 배제되는 것입니다. 검찰총장이 다시 직무에 복귀한다면 얼마든지 수사를 왜곡할 수 있다는 것을 의미한다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검찰총장으로서의 직무 수행이 국가적으로 굉장히 중대한 사안이지 않습니까? 그런 검찰총장으로서의 직무 수행을 하루라도 공백 상태에 두는 것은 국가 전체적으로 검찰의 운영과 관련된 시스템에 관한 문제도 있다. 공익적 손해를 감안해야 한다는 점을 말씀드렸습니다. 예, 행정법원에서 다투었던 두 변호인들의 얘기를 들어봤는데요. 최수영 평론가 전망은 어떻습니까? 지금 여러 가지 뭐 변수들이 있습니다. 그런데 이래야 된다, 저래야 된다가 아니고 어떻게 할 것 같습니까? 저는 뭐 이미 말씀하신 김경진 의원님 말씀하신 것처럼 테러가 사실 차단돼 있는 지금 형국이거든요. 내일 강행할 가능성이 좀 많다고 보는데 저는 그러나 사실은 지금 법원이 효력 정지를 내렸고 더군다나 법무부가 구성한 감찰위원회도
부당하다고 결론을 내린 것으로 알려지고 있고 그렇다면 이제 결론을 내린다면 내일 징계가 소집돼서 결론 내린다면 전 대단한 역풍에 말릴 것이라고 봐요. 그렇기 때문에 지금 이 시점에서 선택지는 전 두 가지가 있을 거라고 봅니다. 그러니까 지금 법원도 이렇게 결정을 내렸고 감찰위원회도 그렇게 결정을 내렸다면 그걸 명분 삼아서 조금 보완하는 차원에서 징계위원회 소집을 오늘이라도 다시 연기해서 뒤로 좀 미루는 방법이 있고 아니면은 징계위원회를 소집한다 그러면은 중징계보다는 경징계로 가서 대통령이 중징계 이상이면 대통령이 승인을 해야 되는데 예. 그 정치적 부담을 덜어주는 쪽으로 선택지를 조금 갈 수 있는 방법도 있을 것 같다는 생각이 드는데 어찌되었건 그렇게 선택한다면은 법무부가 명분 없이 밀어붙였다는 또 비난을 피하기는 어려울 터이기 때문에 저는 결과적으로는 그래도 연기하는 것이 가장 어떤 의미에서 보면 국민적 정서를 거스르지 않는 여론에 반하지 않는 그런 결정이라고 생각이 드는데 예. 지금 요즘 나오는 이야기들을 종합해 보면 그런 것 같아요. 그러니까 플랜 A와 플랜 B가 있는 것 같아요. 플랜 A는 해임 결정을 내려가지고 윤 총장 사퇴를 대통령이 승인해서 윤 총장 사퇴를 유도하는 게 플랜 A였다면 B는 그게 이도저도 안 된다면 동반 사퇴로 가자라고 예. 하는 게 아마 그 여권 내부에 있었던 플랜 B라고 생각이 되어지기 때문에 내일 징계위는 그런 토대 속에서 아마 결론 내릴 것 같은데 저는 조금 뒤로 미루는 게 예. 법무부가 여론의 역풍을 피할 것이다라는 그런 생각이 듭니다. 네 분 패널의 의견을 들어봤는데요. 일단 정리를 해보면 세 분 패널께서는 연기하는 게 맞는 것 같다. 그리고 양문석 이사장께서는 뭐 연기할 필요를 못 느낀다 이런 입장이신 것 같고 그럼에도 불구하고 열릴 것 같다라는 의견도 또 절반입니다. 근데 이제 뭐 제가 평가에 대한 부분은 예. 이야기를 안 했고요. 이제 추미애 장관이 그렇게 할 가능성이 높다라고 예. 이제 말씀을 드렸던 거고 여기서 한 가지 짚어야 되는 게 법원이 지금 그 결정했던 직무배제 효력 정지와에 대한 부분들은요. 내일 만약에 징계위가 열려서 해임되면 그 끝나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효력 정지가 지금 이 시점부터 내일 징계위의 결정 순간까지만 사무총장이 직무에 복귀하는 거예요. 끝난다는 게 어떤 만약에 내일 징계위에서 해임 처리가 되면 거기에서 이제 대통령 제거하고 바로 정리가 된단 말이에요. 그것도 소송할 수 있는 거 아니요, 아닌가요? 소송을 할 수 있는데 예. 지금 이제 법원의 판단에 대한 그 유효 기간이 예. 징계위의 결정이 이 해임으로 나면 예. 지금 이 시간부터 징계위 결정 나는 그 시간까지만 이 법원의 효력이 발생을 하고 직무 복귀라는 거예요. 그래서 법원이 지금 던졌던 내용이 무겁고 중요한 이슈는 아니다라는 부분이고 그다음에 애초에 말씀드렸던 감찰위원회의 그 결정 또한 하나의 참고 자료일 뿐이지 예. 결정적이거나 결정타나 그다음에 큰 흐름을 바꿀 수 있는 그 터닝 포인트가 될 수 없다라는 걸 제가 지금 말씀을 드리는 거예요. 자, 그런데요. 지금 앞으로 상황을 좀 전망해 보는데 매우 중요한 내용이 하나 들어왔습니다. 윤석열 총장이 법원에서 가처분 인용이 결정된 뒤에 바로 출근했다고 합니다. 옷을 입고 밀린 일을 하겠다. 예, 바로 출근을 해서 밀린 일을 하겠다라고 얘기를 했다고 합니다. 이 내용, 이 말이 주는 의미가 간단치 않아 보입니다. 김경진 의원. 예. 지금 여러 가지로 들려오는 얘기는 뭐 앞으로 우리가 또 다루겠습니다만 둘 다 물러나는 게 옳지 않겠나. 이게 지금 맨 위의 생각인 것 같아요. 그걸 알면서도 여기에 어떤 성찰의 시간이라고 그럴까? 그런 거 없이 나 바로 이렇게 나와서 밀린 일 하겠다라고 얘기하는 것은 어떤 결론이 나더라도 끝까지 가겠다 이런 의지를 보여주는 게 아닐까요? 근데 저거는 어떤 의미에서 보면 공직자로서 당연한 자세 아닌가 싶어요. 보면 그러니까 공직으로서 공직 일을 하는데 부적격이니까 당신 일하지 말고 잠시 좀 멈춰 있으시오 한데 법원이 아닙니다. 당신 일하는 게 맞습니다라고 했으면 사실은 공직자는 책상에 복귀해서 앉아서 자기 해야 될 일을 해야 되는 게 맞죠. 그래서 저 워딩이 제가 볼 때는 정확한 것 같고요. 예. 이제 중요한 것은 저건 것 같아요. 정부 여당이 특히 대통령이 지금 외통수에 걸려 있는 상황인 것 같아요. 대통령하고 법무부 장관이. 예. 그러니까 이 징계 그러니까 동반 퇴진이라고 하는 게 사실은 징계위원회의
징계의 효력이 발생시키기 전까지는 동반 퇴진도 법적으로 지금 불가능한 상황이거든요. 예. 그러니까 국가공무원법상에 징계 절차가 진행 중에 있을 때는 사표를 받을 수 없다라고 지금 국가공무원법 78조에 아예 규정이 돼 있습니다. 그래서 매번 사표 냈을 때는 이게 각 기관의 징계 지금 진행 중이냐 이거 확인하거든요. 보면 예. 수사 진행 중이냐. 근데 윤석열 총장에 대해서는 이 추미애 장관이 지금 징계위원회 회부돼서 만약에 중징계가 나온다면 대통령 재가까지 받고 본인에게 그 통지서까지 전달돼야만 징계 절차가 일응 지금 완비가 돼서 끝나는 거거든요. 보면. 예. 그래서 그 상황이 끝나야만 이게 동반 퇴진이 되든지 말든지 하는데 그 상황이 끝난다고 하는 것은 이미 징계가 이제 법적인 일응의 효력을 발휘하는 것이어서 윤석열 총장의 입장에서는 본인은 불명예 퇴진은 죽어도 안 하겠다라는 거 아니겠습니까? 그 징계가 오면 나는 소송을 내서 끝까지 법적으로 다투겠다라는 거고 그렇다고 한다면 사실은 동반 퇴진이 되려면 윤석열 입장에서는 이게 불명예 퇴진은 안 되고 징계 절차가 없어져야만 이게 가능한 건데 그러면 징계 절차를 지금 철회를 하고 거둬들여야 되거든요. 예. 그러면 여기 여태까지 해왔던 대통령과 법무부 장관의 이 징계 절차, 이 드라이브가 예. 사실 스스로 무효화시키는데 대단히 체면이 상하는 지금 문제이기 때문에 예. 그래서 정부 여당 입장에서는 완벽하게 지금 외통수에 걸려 있지 않느냐라는 것이 제가 보는 예. 지금 시각입니다. 그래요. 최수영 예. 평론가는 어떻게 될 것 같습니까? 내일 징계위원회? 그러니까 저도 아까 좀 전에 말씀드린 것처럼 그러니까 사실은 경징계로 해가지고 대통령의 인사부담 요인을 좀 덜어주는 방향도 선택지가 될 수는 있으나 제가 예. 보기에 그것은 또한 더더군다나 또 불씨를 살릴 수 있는 일이기 때문에 현재로서는 좀 여권이 시간을 버는 전략이 좀 맞다고 생각합니다. 예. 그러지 않고 내일 밀어붙이면은 지금 사실 그러면 모든 결정에 대해서 반하는 그러니까 법원의 결정도 반하고 지금 물론 이것이 권고 사항이라 할지라도 전문가 집단이 모여서 위법적이었고 부당했고 절차가 온당하지 않았다고 함에도 불구하고 강행한다는 것은 그것은 사실은 여권이 책임 정치라는 측면에서 보면 자기들이 변명을 할 수 있으나 국민들의 눈높이에 보는 갈등 조정이라든가 어떤 이게 어떤 여론 형성이라는 걸 봤을 때는 대단히 부정적인 저는 예. 결과가 나올 수 있기 때문에 여권은 지금이라도 좀 대승적 결단이라는 걸 해야지 여기에서 조금 뭐 이른바 정무적 고민을 해가지고 어떤 수를 쓰는 것은 저는 오히려 더 큰 역풍을 불러일으킬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경징계 가능성을 언급하셨는데 글쎄요. 이제 해임, 정직, 뭐 감봉, 견책 뭐 이런 것들이 있지 않아요? 그런데 정직까지는 중징계로 봐야 네, 되죠. 그렇습니다. 그런데 정직 정도는 몰라도 그 이하의 경징계를 하려면 굳이 징계위원회 열어야 될까요? 박원석 의원은 어떻게 생각하세요? 만약 그런 경징계가 나온다면 형식상으로 징계지만 내용적으로는 법무부나 추미애 장관이 완패를 하게 되는 거고 예. 과연 이렇게 무리하게 수사 의뢰까지 하고 압수수색까지 하면서 밀어붙일 사안이었느냐라는 여론의 역풍이 바로 불게 돼 있습니다. 예. 그래서 지금 약간 진퇴양난의 상황이 아닌가 싶어요. 게다가 징계위원회 이제 구성의 문제도 있는데 징계위원 구성에 징계 청구자이기 때문에 법무부 장관은 못 들어갑니다. 차관이 위원장을 맡게 되는데 법무부 장관이 지명한 검사 2명이 현재 구성상으로는 법무부 검찰국장하고 또 한 분 검사장으로 돼 있는데 예. 이 두 분 다 사실은 윤석열 총장이 기피할 가능성이 높아요. 그리고 지금 전국적으로 검사들이 추 장관의 이번 징계 청구나 직무배제에 대해서 항의성 연명 성명을 냈기 때문에 마땅히 그 징계위원회에 참석할 수 있는 그런 검사도 지금 마땅치 예. 않거든요. 게다가 이게 오늘 법무부 감찰위원회 결정이나 행정법원의 결정을 보면서 그 이외의 징계위원들도 심적 부담이 굉장히 커졌을 상황입니다. 그래서 이걸 징계위원회에다 맡겨놓고 징계위원회가 결정하라라고 하는 게 징계위원회의 성격상 그걸 감당하기가 굉장히 어려운 정도로 정치적 부담이 커졌어요. 예. 결국 좀 미루고 정무적으로 상황 정리를 해들어갈 수밖에 없다. 그렇지 않고 내일 강행하게 되면 정말 더 큰 무리가 따르지 않을까 싶습니다. 내일 징계위원회가 열릴 거냐, 어떤 결론을 내릴 거냐 하는 게 또 앞으로 매우 중요한 변수가 될 것 같군요. 윤석열 총장 법원에서 가처분 인용됐다는 소식 듣자마자 출근 준비했고 지금 대검찰청으로 출근하고 있다고 합니다. 오후 5시 10분쯤 도착할 것으로 보인다고 하는데요. 도착해서 아무 말 하지 않고 곧바로 집무실로 들어갈지 기자들에게 한 말 할지
그때 가서 봐야겠습니다. 당시에 그때 소식이 들어오면 전해드리기로 하고요. 자, 추미애 장관의 운명은 또 어떻게 될까요? 한번 페이지를 넘겨서 이 부분 짚어보겠습니다. 일단 계속되는 두 사람의 갈등이 전국 운영에 부담을 주는 거가 분명하죠. 정세균 총리가 문재인 대통령에게 동반 사퇴를 건의했다. 이런 보도가 나왔습니다. 그리고 문재인 대통령이 오늘 국무회의 전에 추미애 장관을 불러서 10분 정도 대화를 나눴다고 합니다. 법무부에서는 대통령과 검찰 개혁에 관한 얘기를 나눴지 뭐 거취 문제에 관해서 얘기하지 않았다 이렇게 밝혔습니다. 거취 문제 얘기했다고 발표할 리는 없죠. 자, 그런데 이런저런 움직임을 보면 뭔가 문재인 대통령의 결단이 임박한 게 아닌가 그런 전망도 나옵니다. 어떻게 될까요? 이 부분 한번 짚어보겠습니다. 관련된 녹취 들어볼까요? 법무장관하고 검찰총장의 갈등이 계속돼서 국민들께서 몹시 불편해하신다는 사실을 잘 알고 있습니다. 고위공직자라면 절제하고 성찰하는 자세가 무엇보다 요구된다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앞으로도 계속해서 불필요한 논란이 계속된다면 그 총리로서의 역할을 마다하지 않겠습니다. 이 검찰총장의 최근의 행보를 이렇게 보면 좀 자숙하셨으면 좋지 않을까 하는 생각을 해요. 우선 가족이나 측근들이 어떤 의혹을 받고 있기도 하고 또 수사를 받기도 하지 않습니까? 우리 추미애 장관은 이제 내각에서 저와 직접 일을 하는데 검찰 개혁을 위해서 수고를 많이 하고 있죠. 그 점은 저는 평가를 합니다. 그런데 이제 그런 역할을 하는 과정에서 좀 더 점잖고 냉정하면 좋지 않겠는가. 사용하는 언어도 좀 더 절제된 언어였으면 좋지 않을까. 양문석 이사장. 예. 추미애 장관도 상당히 지금 마음이 괴로울 거예요. 네. 많이 힘들겠죠. 예. 예. 추 장관 거취 어떻게 될까요? 일단 뭐 전제 예. 윤석열 총장이 아웃되고 나서 예. 판단하겠죠. 제가 보기에 이제 제가 지난번 방송에 정 안 되면 정 총리가 두 사람을 데리고 3명이 동반 사퇴할 가능성도 있다 이렇게 이야기를 하면서 이제 그런 얘기도 했었죠. 다 그런데, 웃었어요 그때. 예, 다 웃었어요. 네. 근데 이제 결국 동반 사퇴라는 이야기가 이제 본격적으로 나오고 있고, 근데 사실상 동반 사퇴는 정치적 패배를 선언하는 거거든요. 여당 입장에서는. 그렇기 때문에 윤석열 총장이 그 징계에 의해서 해임이 되거나 안 그러면 자진 사퇴의 이 절차를 밟거나 해서 윤석열 총장이 나간 이후에 추미애 장관이 거취를 밝힐 가능성이 높습니다. 그러면 예. 이런 상황에서 추미애 장관도 이 정도 상황이면 더 이상 장관직에 연연하지 않겠다. 이제 이런 입장이 나오겠죠. 근데 제가 끊임없이 그 관전 포인트로 놓고 보는 부분은 추미애 장관의 거취 문제는 공수처처장이 뽑히는 이후에 가능한 내용이다. 그런데 윤석열 총장의 아웃 문제는 공수처 출범과 상관없다. 예. 이 두 가지가 가장 큰 차이라고 생각을 하는 겁니다. 예. 최수영 평론가 네. 청와대에서 근무하셨으니까 네. 지금 윤석열 총장, 추미애 장관, 정 총리도 만나고 네. 문재인 대통령도 직접 만났어요. 만났다고, 네. 그리고 만났다는 사실을 감추지 않았어요. 네. 이런 부분은 매우 의미가 있는 거죠. 그렇죠. 그러니까 그게 지금 공개되고 또 부인도 안 하고 거기에 대한 이제 법무부의 입장까지 나온 걸로 미루어 봐서는 지금 그런 추 장관의 행동들이 어쩌면 이 윤석열 총장과의 갈등의 국면에서 마지막 고비에 와 있다라는 것을 아마 지금 상징해주는 하나의 사례인 예.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
사실은 대통령 면담 일정이나 총리 일정 정도는 공개할 수 있어도 대통령 면담 일정은 청와대의 조율 하에서 공개를 하는 예. 거거든요. 물론 이제 거기에서는 검찰 개혁의 얘기만 있었다라고 이제 포장을 했지만 실제 대통령과 검찰 개혁에 대해서는 많은 회의를 통해서 공식적으로 주고받은 것도 많았을 텐데 굳이 그 따로 만남을 통해서 했겠느냐라는 사실 의구심을 들거든요. 그랬다면 저는 이 갈등 국면에 대한 대통령의 선택지를 앞두고 추 장관이 만나서 의견을 교환했을 가능성이 매우 높다고 저는 예. 보는데 다만 저는 동반퇴진이라는 점에 대해서 이런 생각은 좀 듭니다. 그러니까 검찰 개혁이라는 게 이 정부의 그 목표 아닙니까? 근데 검찰 개혁이 어떤 법에 의한 지배와 또 국가기관이 같은 공공적 시스템을 확립하는 제도의 문제인데 마치 이것이 잘못하면 정치적 타협의 결과 그런 결과물로 동반퇴진이 검찰개혁으로 비춰진다면 많은 국민들이 이것이 과연 검찰개혁의 본질이었던가라는 점에 대해서는 의구심을 제기할 수 있다고 보기 때문에 예. 지금 어떤 형태로든 추 장관의 지금 보폭 하나 그다음에 추 장관이 선택 하나 그다음에 추 장관의 결론 하나가 저는 이 정부가 가지고 왔던 검찰개혁의 큰 대의와 맥을 같이 하는 거기 때문에 대단히 신중하게 처리할 수밖에 없고 또 그 결과가 갖고 있는 파장이 클 수밖에 없기 때문에 신중할 것이다라는 저는 전망을 해봅니다. 예, 자 정리해 보겠습니다. 정세균 총리가 국정 운영에 너무 부담이 크다라고 하면서 문재인 대통령께 추미애 장관, 윤석열 총장 순차적이든 어쩌든 간에 동반 사퇴했으면 좋겠다 이런 건의를 했다는 보도가 나왔습니다. 그리고 정세균 총리도 추미애 장관 불러서 만났고 문재인 대통령 국무회의 전에 잠깐 봅시다 해서 추미애 장관과 만났다 이렇게 전해집니다. 그러면 뭔가 추미애 장관 거취를 가지고 얘기한 게 아닐까? 그게 합리적이고 자연스러운 생각이죠. 그렇지만 말입니다. 문재인 대통령이 어제 수석 보좌관 회의에서 한 발언을 한번 들어보면 어제 대통령의 발언은 추미애 장관 금방 바꿀 것 같아 보이지는 않았거든요. 소속 부처나 집단의 이익이 아니라 공동체의 이익을 받드는 성공후사의 자세. 누가 봐도 검찰을 겨냥한 발언으로 들렸지 않습니까? 그러면 추미애 장관 그동안 수고하셨습니다. 그 얘기를 오늘 한다. 이건 좀 시간적으로 안 맞는 부분도 있습니다. 문재인 대통령 발언 한번 다시 들어보실까요? 위기를 대하는 공직자들의 마음가짐부터 더욱 가다듬어야 할 때입니다. 기본으로 돌아가야 합니다. 모든 공직자는 오직 국민에게 봉사하며 더 나은 나라를 만들어 나가는 소명을 다해야 할 것입니다. 소속 부처나 집단의 이익이 아니라 공동체의 이익을 받드는 성공후사의 자세로 위기를 넘어 격변의 시대를 개척해 나가야 합니다. 과거의 관행이나 문화에서 벗어나지 못한다면 급변하는 세계적 조류에서 낙오될 수밖에 없습니다. 진통이 따르고 어려움을 겪더라도 개혁과 혁신으로 낡은 것과 과감히 결별하고 변화하려는 의지를 가질 때 새로운 미래가 열릴 것입니다. 박원석 의원 어떻게 읽으셨나요? 대통령께서 하신 말씀은 공직자들 전체로 상대로 한 일반론이기도 하지만 예. 뭐 지금 상황에선 당연히 윤석열 총장이나 검찰을 향해서 우회적 경고를 한 거다 이렇게 읽히죠. 오늘 그 추 장관 뭐 거취에 대해서 이러저런 그 설왕설래가 있는데 대통령이 부르셔가지고 그 말씀을 하셨을 것 같지는 않아요. 그건 뭐 총리를 통해서 하든가 아니면 뭐 여권을 통해서 하든가. 왜냐하면 지금 추 장관도 물러설 수 없는 그런 이 대척점에 서 있는데 동반 퇴진론을 청와대까지 불러서 하셨을 것 같지는 않고 그보다는 예. 상황 보고나 전망을 좀 보고를 받지 않으셨을까 예. 1차적으로는 그리고 그 이후에도 이 혼란이 계속될 것인지에 대해서 이러저러한 이제 정치적 판단을 좀 들어보려고 하지 않았을까. 대통령이 여러 가지로 좀 고민이 깊으실 수밖에 없는데 엎친 데 덮친 격으로 오늘 법무부 감찰이 결과나 또 행정법원의 이런 결정까지 나와서 그 고민이 더 깊어질 것 같은데요. 근데 어쨌든 여기서 이 상황을 너무 오래 끄는 거는 뭐 직감적으로 누가 보기에도 좋지 않아 보입니다. 때문에 내일 그 징계위원회가 열리게 되든 혹은 징계위원회가 좀 늦춰지든 간에 대통령은 어떤 정치적 판단이나 결정을 하셔야 될 그런 상황에 임박한 게 아닌가 싶고 그건 추 장관에 대해서도 마찬가지고 윤석열 총장에 대해서도 마찬가지가 아닌가 싶습니다.
김경진 의원, 문재인 대통령의 어제 발언 그리고 오늘 추미애 장관 면담 어떤 고리에서 봐야 될까요? 글쎄요, 이제 정부 여당에서는 답답하다고 생각을 할 거고요. 그다음에 두 번째는 우리가 이제 사법개혁이나 검찰개혁을 추진하는데 이렇게 힘드나 이렇게 생각을 하실 겁니다. 근데 반면에 여당이나 또 청와대 안에 계신 분들도 지금 뭐 네이버나 포털 사이트 보면 각 언론사들의 사설들 쭉 모아 있는 이 부분이 칼럼이 있거든요, 보면. 그러면 각 언론사에서 대체로 이 사태에 대해서 어떤 관점과 어떤 견해를 평균적으로 가지고 있는지 한번 좀 읽어보셨으면 좋겠어요. 제가 읽어본 사설의 5분의 4는 현재 추미애 장관이 진행하고 있는 검찰총장에 대한 징계나 직무집행 정지가 과도하고 정치적인 의도가 숨어 있으며 경우에 따라서는 검찰을 장악하기 위하여서 이런 상황들이 생긴 것이다라고 읽히는 것이 상당히 많다. 이런 내용들이 대부분의 줄을 읽기 때문에 어떻게 보면 국민들의 평균적인 인식의 정도를 청와대나 정부 여당이 조금 인식을 하셨으면 좋겠고 그런 전제하에서 이 문제를 풀지 않으면 제가 서두에 얘기하셨던 대로 지금 법률적인 상황은 추 장관, 법무부 장관이 이 지금 징계를 처리하지 않는 한은 윤 총장이 자진 사퇴할래야 하는 것이 법적 구조적으로 막혀 있는 상황입니다. 이러나 저러나 지금 외통수에 걸려 있는 상황이기 때문에 지금 손해 보는 것 최소화시키고 국민들에게 미안한 마음을 가지고 조금 명쾌하게 국민들의 평균적인 인식을 가지고 정리하지 않으면 이 수렁에서 빠져나올 수 없고 계속해서 아마 이 수렁에 빠져들어가게 될 것이다. 저는 그렇게 예상을 하고 있습니다. 자, 그럼 한번 두 사람의 거취를 크게 한번 봐보도록 하죠. 지금 오늘 문재인 대통령이 추미애 장관 국무회의 전에 만났다, 오후에 만났다 오락가락 했는데요. 정리를 해보면 국무회의 전에는 정세균 총리 만나서 얘기하고 문재인 대통령은 국무회의 끝나고 만난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 국무회의 전에 정세균 총리, 국무회의 끝나고 문재인 대통령. 지금 양문석 이사장 나오는 게 동반 사퇴 얘기가 나오지 않습니까? 네네. 동반 사퇴라고 하는 것은 어찌 됐든 두 사람의 갈등이 너무 심각해져서 제대로 국정 운영하기 힘드니까 이제 그만해라라는 것인데 추미애 장관은 그만두라고 하면 그만둬야 되는 자리지만 윤석열 총장은 그만두라고 해도 곤란한데요. 그러면 안 되잖아요. 그렇죠. 이제 그런 부분이 있기 때문에 자진 사퇴를 이제 유도를 하는 방법이 이제 김경진 의원이 말씀하셨던 징계를 때리지 않고 빠져주라. 그다음에 추 장관을 뺄게. 요렇게 정치적인 방법으로 갈 거냐. 그렇지 않으면 내일 징계위에서 해임을 결정을 하고 법무부에서 청와대에 제청해서 총장 해임을 제청하는 이 수순으로 갈 거냐. 요 두 가지밖에 없거든요. 그런데 사실상 대통령께 이미 징계위까지도 다 보고가 된 상황이기 때문에 갑자기 징계위를 취소하거나 연기하거나 할 수 있는 상황은 아니다. 근데 만약에 오늘 대통령과 추미애 장관이 이야기를 했었을 가능성이 높은 영역은 징계위를 연장할 수 있냐 없냐 정도를 가지고 판단을 의견을 주고받았을 가능성은 있는데 추미애 장관 당신 나갈래? 이 이야기는 나는 끊을 수 없는 분위기고 상황이라는 거죠. 그런 측면에서 본다면 두 가지밖에 없다. 하나는 징계위를 해소시키고 자진 사퇴를 대통령이 이 특사를 보내서 해결하는 방법. 안 그러면 징계위에서 해임을 결정하고 법무부에서 제청하는 방법, 해임 제청을 하는 방법. 요거밖에 없는 거예요. 그런데 최수영 평론가 지금 윤석열 총장이 대응하는 것을 보면 쉽게 물러날 것 같아 보이지는 않습니다만 지난번 국정감사 때 그런 얘기 했어요. 임기 지킬 거냐. 그것에 대해서 문재인 대통령이 적절한 메신저를 통해서 임기 잘 지키고 임기 동안 잘해라 이런 연락을 받았다. 그런 얘기하면서 본인의 입장을 밝힌 적이 있지 않습니까? 역으로 적절한 메신저를 통해서 이제 그만해라.
그러면 받아들일 수도 있다는 얘기로 들어야 할까요? 그렇죠. 근데 그렇다면 그 뒤집어서 해석한다면 그렇게 대통령의 신임 여부가 자기에게 전달된다면 자기는 받아들이겠다로 뒤집어 해석할 수도 있는데 저는 그러기엔 너무 많이 와버렸다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그러니까 그거는 국정감사 이전의 상황일 때는 가능했으나 지금은 선택지가 많지 않은 상황이 돼버렸다는 거죠. 더더군다나 대통령께서 법무부가 지금 공무원들의 이런 문제, 검사들의 이런 문제에 대해서 집단 이기주의라고 말씀하셨거든요. 근데 사실은 대통령, 이 검사들은 일반 공무원이 아니라 개개인이 헌법기관에다가 소추 권한을 가진 굉장한 법률 전문가들이거든요. 이 사람들이 지적한 거는 윤 총장을 보유해야 되겠다. 조직의 어떤 그 안위를 위해서 총장을 우리가 보호해야 되겠다. 이런 조직 이기주의가 아니라 사실은 절차의 부당성과 적절성에 대한 문제를 제기하는 것들이거든요. 저는 그렇기 때문에 대통령에 대해서 지금 임기 2년을 대통령께서 어떤 식으로든 지금 하셔도 임기 2년이 보장된 윤석열 총장을 잘랐다고밖에는 국민들은 받아들이지 않을 겁니다. 어떤 형식으로 가도. 그렇기 때문에 저는 이 지점에서 대통령이 어떤 식의 메신저를 보내서 하기도 지금 굉장히 힘든 상황이 돼버렸고 예. 저는 제가 보기에 어쨌든 법원의 결정과 감찰이 권고를 좀 받아들여서 그걸 명분 삼아서 징계를 좀 뒤로 미루면서 그 사이에 좀 호흡을 가다듬는 게 지금 여권이 할 수 있는 유일한 선택지다. 전 그 말씀 드리고 싶네요. 예, 지금 화면에 이 시각 대검찰청의 모습이 보이고 있습니다. 직무에 복귀하게 된 윤석열 총장이 지금 대검찰청으로 오고 있는데 잠시 후면 모습을 드러낼 것으로 보입니다. 오늘 윤석열 검찰총장에 대한 서울행정법원의 결정이 나왔는데요. 검찰총장 직무집행정지 처분의 효력을 멈춰달라라고 하면서 집행정지 신청을 냈지요. 여기에 대해서 행정법원이 판결 선고 후 30일까지 직무집행정지 명령 효력을 집행정지해라 이렇게 일부 인용 결정을 내렸습니다. 이에 따라서 총장직에 머물 수 있게 됐는데요. 내일 징계위원회가 있습니다. 그런데 또 하나 속보가 들어왔습니다. 고기영 법무차관이 사의를 표명했다는 내용입니다. 자, 고기영 법무차관이 사의를 표명했다. 이것은 무슨 의미가 있을까요? 김경진 의원, 고기영 차관도 징계위원회 당연직입니까? 그러니까 법무부 장관이 검찰총장에 대해서 징계 소추를 했으니까 통상의 경우에는 법무부 장관이 징계위원회 위원장이 되는데 이 경우에는 장관이 빠지게 됩니다. 당사자니까. 예, 그러면 차관이 지금 징계위원회 위원장 역할을 현장에서 해야 되는데 차관이 지금 사직을 했다고 하는 것은 나 저 역사적인 현장에서 징계위원장 안 하겠다. 안 할래. 예, 그런 의사표시입니다. 그러면 징계위원장 만약에 열린다면 누가 해요? 차관 다음번에 그 징계위원회에서 그 다음에 서열을 가진 분이 아마 검찰국장입니까? 근데 검찰국장은 지금 윤석열 총장에 대해서 지난번에 대검 그 판사 사찰 문건과 관련해서 지금 수사 의뢰를 한 주체로 알려져 있고 예. 그 건과 관련해서 수사 의뢰를 하고 이 대검 감찰부장이나 감찰 과장하고 여러 차례 통화를 해서 사건 내용을 알고 있다는 문제가 있어서 만약에 검찰국장이 징계위원회로 들어온다면 이거는 기피 신청을 하겠다라고 지금 윤석열 총장 측에서 얘기를 하고 있는 상황이거든요. 그래서 검찰국장이 징계위원회로 들어가는 것도 그렇게 쉽지는 않아 보이는 상황입니다. 대검 차장은 직무집행정지 조금만 참아달라, 한 발짝만 물러나달라 이렇게 장관에게 건의하고 내일 징계위원회 위원장을 하게 될 법무차관은 징계위원회 하루 앞두고 사의를 표명하고 양문석 이사장, 추 장관이 여러 가지로 힘들겠는데요. 추 장관이 힘든 문제뿐만 아니고 이 문제의 성격을 갖다가 좀 곰곰이 고민해 봐야 되는 저는 검찰 고위직의 반란 정도의 문제로 심각하게 봅니다. 사실상 검찰총장 권한 대행이 장관에게 맞섰고 그다음에 법무부 차관이 장관에게 맞서고 이런 상황에서 평검사들까지 맞서고 있는 이런 상황이면 말 그대로 철저하게 검찰은 결국은 한통속이다라는 이야기밖에 할 수 없는 거거든요. 주호영 원내대표가 2016년 6월에 전당대회 때 공수처의 필요성을 이야기하면서 그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민정수석실이나 어떤 그 권력기관도 다 검찰은 한 식구고 한 통속이다. 그래서 그 공수처가 필요하다. 이런 이야기를 지금 국민의힘 원내대표 주호영 의원이 한단 말이에요.
말 그대로 철저하게 처음부터 끝까지 검사로 이루어진 저 조직에 있어서 조직적인 반란이 일어나고 있는 거다. 그리고 기본적으로 선출의 권력에 대한 그 임명제의 반란 아니냐 이렇게 볼 수밖에 없는 상황이 예. 지금 벌어지고 있다 심각합니다. 사실 지금 말씀하신 그런 내용들이 네. 그동안 추미애 장관 그리고 여당 쪽에서 보는 검찰에 대한 시각이죠. 네. 뭔가 검찰 개혁을 해야 되는데 검찰이 똘똘 뭉쳐가지고 그 개혁에 저항하는 것으로 그렇게 보고 있기 때문에 이렇게 밀어붙이는데 지금 이런 것들을 다 검찰 개혁에 대한 저항으로만 받아들이기에는 조금 결이 다른 부분도 한 가지만 있기는 제가 있어요. 예를 들어 볼게요. 최동욱 그 검찰총장이 그 나갈 때 기본적으로 고위직 검사들도 저렇게 안 했고요. 평검사들도 저렇게 안 했습니다. 불과 몇 명만 거기에 대해서 항의하다가 사퇴를 하고 그 검찰청을 떠납니다. 그 당시에 최동욱 총장은요. 도덕적인 문제, 아직도 혼외자라고 밝혀지지 않은 그건 도덕적 문제를 가지고 했는데 침묵했고 이 사건은 판사 사찰부터 시작해서 사건에 직접적으로 관련되고 압력을 가한 사건이에요. 박원석 의원, 정의당에서는 검찰 개혁에 적극 찬성하지 않습니까? 그렇습니다. 지금 일어나고 있는 모든 것을 개혁 저항하는 검찰 세력의 집단 반발 이렇게 보고 있습니까? 아니요, 그렇게 보고 있지 않습니다. 사실상 제도적 차원에서 검찰 개혁은 검경 수사권 조정과 또 공수처에 가 있습니다. 그리고 지금 이제 국회에서 그건 이제 공수처가 출범하느냐 마느냐 이 상황에 지금 법은 통과가 됐고 그리고 윤석열 총장이나 혹은 검찰 내부에서 명시적으로 여기에 저항한 바는 없어요. 물론 검찰 개혁이 제도 개혁만이 다냐 그렇진 않겠죠. 그동안의 검찰의 잘못된 관행 또 검찰의 뿌리 깊은 어떤 특권 의식 이런 것도 다 바뀌어야 되겠지만 오히려 지금 사태는 어떻게 보면 검찰 개혁을 윤석열 총장 찍어내기로 등치시킨 추미애 장관의 무리한 밀어붙이기가 초래한 결과가 아닌가 싶습니다. 그러니까 대다수의 검사들은 그냥 공무원입니다. 우리 김경진 의원도 검사 출신 때문에 아실 텐데 자기 일하기에도 바쁜 공무원들인데 그리고 그들 모두가 윤석열 총장을 좋아하는 게 아닙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번 조치는 이건 이 법을 다루는 사람들로서 도저히 절차적으로 그리고 내용적으로 수긍하기 어렵다 해서 전국 모든 검찰청의 평검사들이 연명을 해서 성명서를 낸 상황이에요. 예. 이 상황을 저는 심각하게 받아들여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이것조차도 더군다나 내일 징계위를 앞두고 그 징계위에 동의할 수 없다고 법무부 차관이 사표를 던지는 상황을 예, 심각하게 윤석열 받아들여야 됩니다. 총장이 도착한 것 같습니다. 지금 차량의 모습이 보이는데요. 예, 윤석열 총장의 탄차가 지금 대검찰청에 도착했습니다. 지금 대검찰청 간부들 앞에 나와 있고요. 예, 현장 모습 잠깐 보실까요? 네, 오늘 법원 결정에 대해 한 말씀 부탁드립니다. 이렇게 업무에 빨리 복귀할 수 있도록 신속한 결정을 내려주신 사법부에 감사드립니다. 검찰 구성원들에게 한 말씀 해주신다면 어떤 말씀 주실까요? 우리 구성원보다도 모든 분들에게 대한민국의 공직자로서 헌법 정신과 법치주의를 지키기 위하여 최선을 다할 것을 약속드립니다. 출근해서 어떤 업무 하실 건가요? 가봐야 될 것 같습니다. 고맙습니다. 추 장관님한테 한 말씀 부탁드립니다. 네, 윤석열 총장 차에서 내려서 기자들 질문에 두 가지 답변하고 이제 집무실로 올라가는 모습 보고 계십니다. 법원에서 가처분 신청 인용됐다는 소식 듣자마자 출근해서 지금 기자들에게 두 가지 얘기했습니다. 메시지 전문가 최수영 평론가, 두 번째 답변한 것 헌법 정신과 법치주의 준비한 문장 같지요? 네, 준비했습니다. 준비했고요. 그 앞서 얘기가 더 저는 눈에 들어왔습니다. 네. 그러니까 검찰 구성원들에게 한 말씀 부탁드린다 했다니까 검찰 구성원들이 아니라 모든 분들에게 그러니까 이거는 모든 분들 국민들이겠죠? 이야기한 거죠. 그러니까 지금 여기에는 이거는 검찰 개혁 이런 사안이 아니다. 이거는 헌법과 법치에 관한 문제라는 걸 명확하게 설명했다고 보고요. 지금 이런 상황에서 저는 만일 지금 그 법무부가 더 징계위원회 이런 사안을 좀 밀어붙인다면 저는
저는 속담 한마디가 사실 떠오릅니다. 이러면은 개도 구럭도 다 잃는다. 그러니까 검찰 개혁이라는 대의 명분이 있다 그러면은 여기서는 현실적인 판단 그리고 여론에 좀 동화되는 여론을 감안하는 이런 행보가 좀 필요하다 그런 생각이 듭니다. 김경진 의원, 오늘 이야기했던 헌법정신 법치주의 수호 위해서 최선 다할 것이다라고 하는 이 메시지도 메시지지만 지금까지 일어나고 있는 이런 일련의 과정에 윤석열 총장이 직접 얘기한 적이 없었어요. 국회에서만 국회에서만 답변을 얘기했고. 했고 국회 이외의 장소에서는 사실은 기자들 질문에 답변한 적이 단 한 번도 없었죠. 처음이잖아요. 처음이죠. 그것도 의미가 좀 있어 보이지 않습니까? 상당히 좀 특이한 상황인 것 같습니다. 그래서 아마 이번 물론 이제 이 상황 전체적으로 보면 대한민국 헌정사의 첫 번째 있는 상황이다 보니까 아마 저렇게 짧게 답변을 했을 수도 있는데 어쩌면 본인이 또 뭔가 또 새로운 느낌일 수도 있지 않을까. 약간 좀 제가 볼 때는 출근하면서 아무 말도 안 할 거라고 생각을 했었는데 예. 답변을 하는 저거는 조금 특이한 상황이다 이런 느낌이 듭니다. 양문석 이사장, 대체로 이제 기자 시절 경험을 살려 보면 저런 경우에는 이제 사전에 약속이 좀 돼 있다고 봐야 됩니다. 왜냐하면 이렇게 나오는데 아무 말 않고 그냥 가는 것은 곤란하다. 기자들이 논의해서 이렇게 질문을 할 테니 자 한번 다시 들어보죠. 복귀할 수 있도록 신속한 결정을 내려주신 사법부에 감사드립니다. 검찰 구성원들에게 한 말씀 해주신다면 어떤 말씀이실지. 우리 구성원보다도 모든 분들에게 대한민국의 공직자로서 헌법 정신과 법치주의를 지키기 위하여 최선을 다할 것을 약속드립니다. 출근해서 어떤 업무 하실 건가요? 다 봐야 될 것 같습니다. 고맙습니다. 부장관님한테 한 말씀. 대한민국의 공직자로서 헌법 정신과 법치주의를 지키기 위해서 최선을 다하겠다. 기자가 전진 질문은 두 가지였습니다. 법원 결정 어떻게 생각하느냐, 그리고 검찰 구성원에게 한마디 해달라. 기자들이 우르르 몰려든 게 아니고 이렇게 대표로 풀기자 딱 선정해서 질문 이렇게 두 가지 정도 하겠으니까 이건 답변해달라 이렇게 약속을 한 것 같고 내려와서 이렇게 자연스럽게 쓰잖아요. 예. 뭐 앞서 그 김경진 전 의원이랑 저도 이제 뭐 아무 말도 하지 않고 들어갈 거다. 예. 한 표를 던진다고 이제 우리가 그 이야기를 했는데 이제 상당히 이례적인 상황이 이제 발생을 했고요. 그다음에 저 표현 자체가 과연 윤석열 총장이 할 수 있는 표현이냐. 지금 법치에 대한 부분에 대해서 그 문제를 발생을 시켰고 위법 행위에 대한 이 6가지 사안 때문에 징계에 해부돼 있잖아요. 본인 스스로가 법을 지키지 않아서 발생한 징계의 해부 문제를 본인은 법치와 그다음에 헌법의 수호자인 양 저렇게 이야기를 하는 모습 자체가 너무너무 그 노정계의 노예한 그 발언 아니냐 할 정도의 분노를 느낄 정도입니다. 저는. 예. 박은석 의원께서는 어떻게 저 메시지 들으셨는지요? 상당히 준비한 메시지 같고요. 우선 첫 번째로. 그리고 이번 사안이 그 법무부 장관과 검찰총장 간의 갈등 문제 혹은 징계를 받느냐 받지 않느냐 이런 결론에 대한 문제이기 이전에 헌법 정신과 법치주의의 문제다. 공직자로서 그걸 수호하는 데 최선을 다하겠다라고 국민들한테 본인이 아마 이 징계받는 기간 내내 하고 싶었던 말을 한 게 아닌가 싶고요. 내일 징계위가 이제 어떻게 될지가 관건일 텐데 지금 차관이 사퇴한 마당에 징계위원회가 소집되기가 현실적으로 좀 어려워 보입니다. 위원장이 없는 징계위원회가 성립이 될 가능성이 없거든요. 결국 이건 이제 정치적 해법에 달려 있는 게 아닌가 싶습니다. 예, 윤석열 총장에 대한 직무정지 가처분 신청 법원이 받아들이면서 윤석열 총장 오늘 복귀했습니다. 오늘의 승자는 윤석열 총장으로 보입니다. 그러나 오늘의 승자가 영원한 승자가 될 수 있을지 그것은 아무도 알 수 없습니다. 오늘의 이슈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네 분 패널 수고하셨습니다.